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 동아리 시사 브리핑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동주입니다. 김씨 아저씨 반갑습니다. 잠시 전에 상당히 입체감 있는 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이 카메라 기술이 발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카메라 기술이 좀 다소 네. 못 따라가는 경향. 못 따라갔나요?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요일인데 혹시 놀러 가신 분들도 고생하셨을 것 같고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셨을 것 같고 첫 번째 뉴스는 이걸 골라봤습니다. 전국 영하권 꽁꽁 중부지방 체감온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20도. 실제 서울은 13.2도까지 마이너스 13.2도까지 떨어졌고요. 오늘을 정점으로 추위의 강도가 매일 조금씩 약해져 이번 주 후반에는 평년 온도를 되찾아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위 때문에 고생 좀 하셨나요? 이제 눈이 이제 안 오려나 보네. 전 좀 추웠어요. 방이 춥더라고요. 방이. 네. 온도를 평소랑 똑같이 해놨는데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청년 한 분의 보일러가 얼어서 뜨거운 물을 못 쓰고 찬물로 샤워하고 나왔다는 청년 사무실에 있더라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떡해. 자, 그러나 뜨거운 정치계 뉴스 아주 많습니다. 이거부터 보죠. 뜨거운 정치계 뉴스. 세상에 불어난 인파 광화문 유세 사진 조작 논란 아주 핫합니다. 핫해요. 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네. 네,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예요. 저렇게까지 자, 한 가지 보죠. 뉴스원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밑에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없죠. 이 뒤에 사람이 없어요? 네. 이 뒤에 사람들을 누가 갖다 붙였어. 그러네. 붙였는데 교통 상황을 보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그거 똑같은 사진이에요. 예. 예. 근데 뒤에 갖다 붙였어. 그러면서 세종대왕님 얼굴을 날려버렸어. 왜 이랬어 이거? 아니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굳이 왜 이렇게 조작을 했지? 왜 조작을 했지? 그게 문제죠. 그래서 나온 얘기. 한 2,000명 모이는 것 같아요. 자, 새누리당에서는 광화문 사진 조작 논란 우리가 오히려 뉴스원에 제보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네. 왜 뉴스원에 알렸어요? 이 사진을 새누리당 SNS 팀이 발견해서 이 새누리당이 주저없이 뉘앙스가 새누리당이 조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뉴스원 팀이 알렸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추적을 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은 안 나왔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안다. 최초 유포자를 자체적으로 추적 중이다.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광화문 유세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바로 보죠. 그래서 뉴스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 기사 똑같은 거죠? 뭐라고 했느냐. 이거 일단 자기 신문을 도용당한 거예요. 뉴스원은. 원본 사진을 외에 어떠한 조작 사진도 배포한 적이 없다. 뉴스원. 사진 조작의 경로와 유포 경로를 추적해서 엄정한 책임을 뉴스원이 묻겠다. 인터넷 신문이요. 사실 확인을 제쳐둔 채 이번 사건을 정략적인 공방의 대상으로 이용하거나 조작된 사진을 정치를 이용하는 일체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뉴스원이 얘기했어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 계속 이거. 왜 이 얘기가 나왔냐? 결국은 이거예요. 이 사진부터 보죠. 위에 사진과 밑에 사진을 비교해 주세요. 인파가 어디가 더 많죠? 밑에가 좀 더 많아 보이는데. 같은 앵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앵글이 비슷한, 다른가요 혹시? 비슷한 앵글인데. 네, 위치나 카메라 위치? 밑에 게 좀 더 앵글이 크기도 하면서 인파가 더 많은데요? 그렇죠. 훨씬 많죠? 더 촘촘한 거? 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5만 대 1.1만 박근혜 승이라고 누가 얘기했냐? 경찰이 경찰 추산 발표로 얘기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후보의 박빙 우세가 맞아요. 근데 경찰 추산 밑에 보죠. 경찰 추산 박근혜 쪽 1.5만, 그러니까 15,000명, 문재인 쪽 11,000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인데, 그죠? 어떻게 저렇게 경찰은 뭐지? 자, 경찰이 얘기하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이 얘기예요. 자, 경찰은 왜 박 후보의 유세에 4,000명 정도가 더 많이 모였다고 추산했을까? 경찰이 일단 인원수를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한 평 3.3제곱미터당 앉으면 6명,
서면 9명으로 계산해요. 그렇게 해서 밀집도가 높은 형사의 경우에는 앉으면 9명, 서면 15명으로 늘려서 계산해요. 면적을 따져서 거기에 사람 머릿수를 다 세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대충 이 사람이 한다 이거죠, 샀으면 대략적으로. 대충 얼마가 찼을 거다. 근데 이거 봐요.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 내에 있지 않았지만 연단을 향해 바라보는 무리도 대략 추산해서 포함시켰다 라고 얘기했어요. 끝으로 문재인 후보 유세의 경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이게 답변이야.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저 옆에 것만 셌다. 네. 여기서 소설 같은 이야기 하나. 이게 어제 광화문 대첩이 누가 이겼냐가 중요해요. 광화문 대첩. 그죠? 양쪽이 다 대첩이라는 거야. 그러니 누군가가 한쪽의 사진을 조작해서 이만큼 모였다. 라는 부분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불리한 쪽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많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다. 앞에 있었던 얘기들은 다 존중한다. 그러나 불리하다고 느끼는 쪽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하필이면 자기 걸 하지 남의 걸 하겠냐 라는 소설을 써보는 것입니다. 경찰 추산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1000만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가끔은 또 늘어나기도 해요. 잘 뭐 안 보이는 곳도 근데 상당히 과학적이네요. 경찰 추산이 보이지 않았다. 어두웠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여러분들께 뭐 비하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추산치가 과학적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중동의 편파 대선보도 어느 정도 수준인가 사실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며칠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수치가 없어 나도. 그걸 내가 뭐 논문을 쓸 수도 없고. 그렇지. 수치를 조사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가 바로 그겁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선보도 모니터단이 조사한 건데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예요. 최근도 아니에요. 조선중앙, 동학, 한겨레, 경향 등 종합일간지 5곳의 대선 보도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조중동이 야권 후보 단일화 폄훼, 익명 취재원을 통한 야권 분열 조장, 익명 취재원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띄우기에 집중했다고 결론적 분석을 했습니다. 안 후보 지지층에게는 민주당 불신을 조장하는 한편 민주당에게는 안 후보 측이 도를 넘었다는 불만을 양산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거기에 사람별 보도 건수, 박근혜 여성 대통령 보도 건수는 한겨레가 9건, 경향이 10건, 조선이 15건, 동아 22건, 중앙은 13건으로 나왔다. 2배씩 차이나요? 조중동은 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서도 무시로 일관했는데 지난 한 달간 투표시간 연장 관련 보도 건수에 대한 분석 결과 한겨레가 24건, 경향이 40건, 조선 3건, 중앙 5건, 동아 13건에 그쳤다는 겁니다. 유리하면 더 쓰고 불리하면 안 쓰는 거예요. 기사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조사기간 중에 256건의 대선 관련 기사의 결과적인 수익자 분석을 한 경우 그러니까 누가 수익을 얻었냐, 혜택을 입었냐라는 것을 분석하니까 박근혜 후보가 45건, 17.6%, 문 후보가 23건, 9.0%입니다. 2배 차이 나요. 박 후보에게 수익이 돌아간 기사의 비율은 조선일보가 27.3%, 동아가 21.6%, 중앙일보 18.2%, 한겨레신문 14.3%라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나와줘서 참 얘기하기가 편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기사를 보면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신문지상을 막 떠들까요? 무슨 얘기했는지만 보죠. 이게 어제 그 광화문 그 유세에서 찬조연설로 김중택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하신 거 말씀인데 박 후보가 당선될 것을 미처 의심치 않는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낙산한 문재인 후보가 봉화마을 부엉이 바위 위로 찾아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외치다 부엉이 귀신을 따라 저 세상에 갈까 걱정이다. 선거 때 이런 얘기 해야 되나요? 이거는 네거티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 심하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굳이 이야기를 해서 뭐 이거에 대한 대변인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광기 집단 히스테리.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세니까 답변을 해도 세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져? 그냥 네거티브만 보이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 근데 싸움을 걸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조중동이 써버리거든. 그죠? 앞에 보셨죠? 반드시 해명을 안 할 수가 없어. 해명을 하면 그게 또 싸움이 돼. 철저하게 불리한 구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기사를 골라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로 저 나름대로의 저희 편집 방향을 잡아보겠다. 뉴스 편집 방향 이런 겁니다. 회사 돈을 6억 원 횡령한 강큰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3년 네. 6개월. 3년하고도 반년 있다 나와야 돼요. 네. 재판부가 마지막에 판결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범행의 경위와 배임 행위 기간 피해 액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사가 판시했어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제 말씀은 그겁니다. 15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별로 본 적이 기억이 없다고 민주통합당 김재도 부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어제 논평을 통해서. 지난 총선에서도 대선 출마 후 출마 선언에 할 만할 때에도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거 싹 들어갔지 않냐 그 말씀도 하셨고 공약의 헌신짝처럼 불과하다. 지금부터 개과천선해서 어떤 약속보다 우선해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받은 6억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에 거 다시 봅시다. 앞에 이 기사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배임 행위 간 피해 액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6억 원 똑같은 6억인데 그 말이에요. 같은 6억은 아니죠. 뭐 하여튼 돈의 액수는 똑같으니까 제 말씀은 그거고요. 네. 넘어갑시다. 네. 자, 어제 외국인들이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점 중에 이거 기사 봤어요. 다시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보려고요. 40.3%가 도덕성, 리더십이 그 다음이었어요.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외국인들이 선정한 것이 대북 외교 문제가 53.4% 가장 많았고요. 경제난 해결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 혹시 여러분 많이 보셨을까요? 이게 떴어요. 이 사진에 The Strongman's Daughter예요. 네. 타임지가 저렇게 쓴 거예요?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발표한 독재자의 딸? 자, 근데 오른쪽에 기사를 보면 The Dictator's Daughter예요. 스트롱맨은 뭐죠? 뭐 여러 가지로 되는. 센 그죠? 남자. 센 남자죠. 딕테이터스는 강력한 독재자죠? 지도자.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7일날 공개된 타임즈 아시아판 표지에 The Strongman's Daughter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이걸 두고 새누리당은 강력한 지도자의 딸이라는 의미로 소개를 하고 알렸어요. 또 포털에 뿌렸어요. 근데 그 당일날 이 타임즈 인터넷판의 제목이 The Dictator's Daughter로 변경됐어요. 무슨 얘기냐? 그런 논평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뜻이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 벅차니까 민주당 대변인이 말씀하신 걸 좀 보죠. 뭐라고 했는지. 민주당 대변인. 타임의 이 기사의 본문과 제목에서 박 후보는 역사의 후에 히스토리즈 차일드와 독재자의 딸로 묘사되고 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트롱맨스 도도를 강력한 지도자로 번역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강력한 지도자는 맞지 뭐. 타임이 분명히 반대로 아까 보셨죠? 인터넷판에 이렇게 바로 올리는 거. 박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총으로 국가 권력을 탈취한 군부 쿠데타의 장본인. 여기 한마디 더 보태자면 다카키 마사오. 사실을 아무리 덮으려 해도 박 후보는 독재자의 딸이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논리를 좀 붙일게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아니 그 사람 안 돼요? 그 사람은 별개의 인생이니까 저는 그 너무 사람이 안 될 이유가 뭐야? 괜찮으신 과거를 분이라면. 그렇게 끄집는 게 아니까. 안 될 이유가 뭐야? 네. 정답을 얘기했는데. 괜찮은 사람이라면 안 될 이유가 뭐야? 그리고 독재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이거는 잘못된 역사였다고 인정하고 난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더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절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단히 주장한다면 안 될 게 뭐냐고.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냐고.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냥 자기 맘대로야. 아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네거티브 되잖아요. 우리 네거티브는 안 해. 나는 진실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진실만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또 하나 자꾸 터져요. 새누리당이 무작위로 선대위원장의 임명장을 대량으로 막 보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새누리당 그러니까 문 후보 캠프 측의 박용진 대변인이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죠. 임명장을 적극적으로 그냥 보내고 있대요. 수령자 중에 많은 분이 왜 받았는지 모른대요. 민주당이 접수된 제보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 화학공업사 명의로 된 한 개인에게 도착한 우편물인데 그 우편물 안에 봉투가 또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보내온 것이라며 봉투 안에는 임명장이 있다. 그 임명장 안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 본부 고문단 홍보위원회 임명한다. 도대체 뭐야? 뭘 임명하는 거야? 그거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임명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분과분과 조직위원회 구미호분과위원장은 또 뭐냐고. 도대체 10월, 뭘 하는 거야? 10월 달에 보낸 건데. 네. 아직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 이렇게 많아요. 지금 얘기된 게. 그러니 여기 또 한 가지. 번호가 6만 몇천 몇 번으로 돼 있어. 그러면 최소한 6만 명에게 보냈다라는 거야. 추정할 수 있죠? 이게 전 국민에게 다 보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국민 행복 서포터즈 모집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가입돼 있어. 확인하니까 지워졌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거 복사해서 만들고 잉크 값이면 그 돈이면 그 돈으로 그래. 더 좋은 그 생각해보자고. 낫지 않나? 이거 공식 선거 비용에 포함돼 있을까? 아, 나중에 정산할 때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될까? 6만 장이면 많지. 그러니까 6만 장은 확인할 수 없는 얘기니까 말고. 임명장을 보내는 수법으로 뭔가 인지도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받은 사람이 호의적이면 고마워할 거고 안 받은 사람이 에이 뭐 이런 걸 보냈어. 치워버리면 그만이고. 이렇게라도 한 번 더 노출시키는구나. 그래서 보여드릴 게 이겁니다. 야, 이렇게 여러분 혹시 오늘 이거 받으셨어요? 전 어제 받은 것 같은데. 네. 저도 어제 받았어요. 선거 공보예요. 네. 대통령 선거 공보. 이 안에 모든 후보자가 자기 공약에 대한 일부분을 표현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굳이 꺼내서 안 보여드리더라도. 네. 근데 저기 2번까지, 3번까지는 그래도 몇 장인데 그 이후 선거들은 후보들은 돈이 좀 없나 봐요. 한 장씩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네. 간단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정책 얘기해야죠. 선거란하고서 저 선관위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후보자가 후보 등록해요. 유권자가 공약 비교하고 투표해요. 당선되죠? 네. 당선되면 임기 중에 유권자가 이행평가를 해요.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다음 지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만 하면 돼요. 네. 정말 지난번 대선에서 그 공약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이행평가하면 돼요. 네. 그리고 선거하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네거티브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거티브 이거 병걸리.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평가해라.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하고 그쵸? 아니면은 바꾸고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둘 중에 누가 그걸 계승하고 있는지 반드시 판가름하라 이겁니다. 누가 지난번 대선에 그걸 계승하고 있는지, 네. 누가 그걸 이어가고 있는지, 누가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지, 그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박근혜 후보는 말 뱉기기 그만하고 실천하기 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박근혜 후보가 어제 광화문 유세에서 정권교체 수준을 넘는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로 새로운 시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는 문 후보가 당내 경선 때부터 내세운 대표적인 슬로건이에요. 이거 왜 표절하냐 이거지. 이거 도용하는 것 정치적으로도 이해가. 이건 인용을 해줘야 되잖아 솔직히. 문재인 후보가 경내 경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동참합니다라고 해야 옳은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저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많이 다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자, 사진만 보겠습니다. 만평 하나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내가 사퇴한다고 투표 안 한 분이 있으면 이 단말이 뭐냐. 그런 분이 계시면 투표 참여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는 유세를 다니고 있고 문재인 후보가 함칠 때도 있고 또 단독으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화학적 결합 안 이루어졌다고 자꾸 얘기하는 매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거기에 이게 어디 기사냐? 그게 중요하죠. 예. MBN이에요. MBN. 종편 MBN. 예. 제목은 뭐죠? 안철수 효과 2030 세대 투표율이 좌우한다. 요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인터뷰 통해서 SNS를 통해서 2030 세대가 얼마나 투표했냐에 따라서
승부를 가를 변수라고 본다. 그쵸? 이번 선거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청춘 노가리도 203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지금 한 표 끌어오셨잖아요. 네, 새삼스레 느끼네요. 자, 이 기사는 사실 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는 이제 바퀴가 2개잖아요. 네. 바퀴가 2개가 넘어져야 되잖아. 그냥 세워두면. 어. 이건 그냥 세워도 안 넘어져. 뭐 과학적인 얘기로 하자면 요 밑바닥쯤에 무슨 자이로스코프를 넣어서 뭐 이게 안 넘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뭐냐? 신기하다. 한 가지 더. 미국의 한 재미교포 청년이 자동차와 오토바이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오토바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만든 거야. 와. 요 밑에 보면은 이 기사에 해당하는 영상이 있어요. 네.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냐고.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만드나? 꼭 미국에서 교육받았다고 해나? 응? 왜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은 한민족이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만드냐고. 저는 한 가지, 이건 자동차기 때문에 못 만든다는 그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런 뛰어난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하나, 마지막 거의 다 돼갑니다. 문재인의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됐습니다. 네. 내용은 뭐 찾아보시길 바라는데 이거 지금 인터넷판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고 합니다. 네.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알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거 있는데 119개의 약속을 공약집에 다 봤는데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 재원은 연평균 38조 5천억 수준이다. 많은 것 같죠?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300조 정도 돼요. 그럼 10% 정도만 복지에 쏟아부어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에 대한 배분의 문제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구나. 자, 라디오 찬조연서 새로운 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네 번째 광고도 나왔다는 말씀 또 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2사입니다. 4년 만에 촛불 시위가 다 무죄 판결을 받고 있어요. 4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시민들이 어떤 내용이냐? 가족들과 청계천에 놀러 왔거나 아들 돌잔치 장소를 알아보러 왔다가 연행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재판을 했어. 근데 검찰이 또 항소 또 했어. 대법원을 가야 돼.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근데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이 1050명이 약속 기소됐고 43명은 구속됐고 165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판결만 640여 명이에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촛불 시위 올바른 말 했다고 소송 걸어가지고 검찰이 남지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자, 이 사진 보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기네들이 좀 잘못한 것 좀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네. 자, 이 사진 보시죠. 자, 촛불 시위 때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광화문 대첩 얘기했는데 자, 이런 얘기 있었죠? 광화문에 2만원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세현 장관은 비교도 안 돼요. 그죠? 이걸 다 만든 사람들이 누군가? 청년들이 만들었죠? 자, 이번에 투표로 바꿔야 됩니다. 이 피 흘리는 것들 다시는 만들지 않도록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획해 주시고 이미 바뀌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이 불빛이 다 바꿀 겁니다. 이것이 다 표고요. 투표로 마감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시간 지키려고 좀 바삐 달려왔는데 역시 시간은 좀 모자라는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